다양한 이천 가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영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10분입니다. KBS. 우리 사회의 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스마트폰 등등 각종 매체에서 뉴스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배포하는 곳이 총 3,156곳. 또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7,398명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뉴스 산업이란 말이 실감나시나요? 뉴스 산업, 다시 말해 뉴스가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뉴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이 말은 곧 이렇게 수많은 사과들 중에서 빛깔 좋고 당도 높은 사과를 꼼꼼히 고르듯이 뉴스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소비 자세, 즉 뉴스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뉴스 산업의 핫 이슈로 등장한 똑똑한 뉴스 소비 교육,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건강한 시민사회로 가는 필수 여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뉴스를 소비하는지 알아볼까요? 경희여 중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강용철 선생님의 수업이 있는 날. 얘들아 안녕. 안녕. 뉴가 무슨 뜻이죠? 뉴가? 새로운. 거기다 S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것들. 새로운 것들이란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North, East, West, South. 자, 뭐가 되죠? 사방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것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학생들은 어떤 뉴스를 어떻게 보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것, 여러분 인생 최고의 동반자, 응답하라 스마트폰! 수업 시간에 보관해둔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모두들 표정까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보던 걸 보시면 됩니다. 나한테 평소 이거 나한테 뉴스였는데 나 괜찮았어, 나 이거 새로운 소식이야, 나한테 필요했어라는 걸 자유롭게 검색할 시간을 무려 10분 주겠습니다. 학생들은 과연 어떤 뉴스를 볼지 궁금합니다. 무슨 뭘로 뉴스를 보니? 네이버요. 네이버? 페이스북도 있어. 페이스북. 왜 노력사이다가 뭐야? 못 들었어. 할머니가 마을에 가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위주로 검색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잠시 뉴스와 상관없이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보느라 바쁩니다.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와준 친구가 있어요. 네. 자, 뉴스 상자예요. 네. 내가 봤던 뉴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0분간 뉴스를 검색했지만 기억에 남는 뉴스는 조금씩 다릅니다. 분야별로 한번 나눠볼까요? 세모자 사건, 거짓, 배우, 무속인 구속. 오, 자, 이건 어디 분야일까요? 사회? 네, 좋습니다. 자. 김혜원 학생, 손흥민, 이번 경기 골 도움. 자, 농약 사이다 사건의 결과와 과정이 드러난 뉴스. 뭐가 기억에 남지? 어느 뉴스? 뭐 봤더라? 정치. 이 학생은 뉴스를 안 본 걸까요? 조사 결과 학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로 꼽은 것은 이날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했던 농약 사이다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나 봐요. 굉장히 많은 학생이 기억에 남았다고 했네요. 그 다음 역시 여러분의 영원한 뉴스의 동반자, 가장 관심이 가는 그 부분, 뭐죠? 바로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요 4명의 학생의 반응이 참 재미있는데요. 시간을 꽤 많이 투자했는데 뉴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왜 그럴까? 네이버에 딱 뜬 기사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없었어요. 아, 오늘은 딱히 기사가 없었다. 좋습니다. 다 봤는데 딱 하고 이렇게 딱 하고 오는 게 없었어요. 아하. 이 간단한 실험에서도 청소년들의 뉴스 소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보는 뉴스의 분야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뭐 연애, 스포츠, 아니면 뭐 큰 사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다양한 뉴스를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뉴스만을 보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한 포털 뉴스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즉 게이트키핑, 좀 걸러준 뉴스를 보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점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도권 중고등학생 329명을 대상으로 어떤 뉴스를 어떻게 보는지 청소년들의 뉴스 이용과 그 소비 실태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뉴스를 얼마나 자주 보느냐는 물음에서는 매일 뉴스를 본다는 답변이 33.4%, 하지만 뉴스를 거의 안 보거나 전혀 안 본다는 답변도 무려 10%가 넘었습니다. 뉴스를 주로 접하는 매체를 묻는 질문에는 50%가 텔레비전, 그 외에는 대부분 인터넷 포털과 SNS로 뉴스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뉴스 한 가지를 선택하는 문항에는 연예 뉴스가 35.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 뉴스 소비의 현주소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사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슷하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청소년 때 좋은 뉴스를 찾아서 읽고 비판적 뉴스를 소비하는 능력을 키워낸다면 성인이 돼서도 또 이제 중장년이 돼서도 좋은 뉴스를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민주적 시민으로 양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 시기에 뉴스 리터시 교육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러니까 좋은 뉴스 소비자가 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제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뉴스 리터러시는 뉴스와 읽고 쓴다는 뜻의 리터러시가 합성된 말로 뉴스를 제대로 읽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리터러시라는 게 문맹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문맹을 없앤다. 그래서 뉴스를 제대로 알고 또 어떤 게 좋은 뉴스고 나쁜 뉴스인지 분간하고 또 자신이 뉴스를 제대로 활용하고 또 이제 뉴스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어떤 폐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면 뉴스 리터러시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뉴스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뉴스 리터러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해체를 한다는 뜻은 뭘까요?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이 사진 한 장을 주어졌습니다. 독일 사진작가가 공개한 마른 북극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토대로 각자 기사를 직접 써보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쓴 기사에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경악이란 단어를 썼어요. 다리 다친 북극곰 누구의 소행인가? 이에 대해 북극곰 학자들은 근처의 북극 탐사선에 부딪혀 다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학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물고기의 급감소로 칼슘 섭취가 불가능해져 뼈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마른 북극곰 사진은 실제 뉴스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북극곰은 지구온난화라고 단정 짓고 기사문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뉴스들이 지구온난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D뉴스만 다른 관점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에 ABC와 좀 다른 단어가 한두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 병든 거. 그 다음에 또 진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매체나 언론사의 뉴스까지 비교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기존의 비판적인 시각 없이 계속해서 뉴스를 습관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를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동일한 사진,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이슈에서도 각각 다른 관점에서 왜라는 의문을 계속 품으면서 뉴스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뉴스 리터러시는 뉴스를 보는 관점을 바로 잡아줍니다. 뉴스를 봤을 때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이 뉴스에 대해서 비판하고 좀 넓게 보는 시각을 좀 가진 것 같아요. 보도 자료도 보면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뉴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 방법에 대해 뜻있는 선생님들끼리 고민하고 정보를 나누는 자리인데요. 안장호 선생님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 뉴스 보고 지구온난화 왜? 의문을 던져보고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는 것들. 선생님들의 고민은 뉴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수업해본 자료를 공유하기도 하고 수업 현장에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민감한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어떤 문제를 너무 이 기사는 너무 선정적이었다라는 것도 나는 길러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참 사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이게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초등학교 수준이야, 중학교 수준이야, 고등학교 수준이야 우리가 지금 잘 안 되니까 이런 작업 이 성취 수준에 도달하는데 가장 좋은 뉴스는 뭘까? 정보는 뭘까? 이거만 말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뉴스 리터러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있었기 때문에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편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 제일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과 관련된 뉴스를 찾는 게 좀 힘들고요. 그런 것에 대한 한계점도 좀 느낍니다. 뉴스 활용과 관련된 전문 교사 집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보완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훨씬 이런 뉴스 활용 교육을 정말 체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뉴스 교육은 정규 수업에서 제외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산 남산고에서는 뉴스를 좀 색다르게 활용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미디어 동아리에서는 학생들이 진로를 정하고 구체화하는 데 뉴스를 활용합니다. 평소에 어떤 지면을 많이 보죠? 예술 이쪽에 관심도 많고 좀 알고 싶은 면도 많으니까. 네, 그럼 정민이 희망 진로가 뭡니까? 저는 앞으로 뮤지컬 감독, 뮤지컬 연출 이런 건 제 꿈이에요. 제 미래 장래희망은 NGO 활동가고요. 제가 가고 싶거나 희망하는 학과는 정치외교학과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분야의 기사를 검색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에 다각도로 접근합니다. 평소에 관심 있는 영역에 역시 시선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에 치면은 보통 우리가 신문을 보면 뭐가 제일 많아요? 사건이나 인물, 사고와 관련된 기사가 매우 많죠. 신문이 보여준 거 그대로 다 믿게 됩니까? 아니요. 신문에서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신문을 쓴 기자의 관점인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문은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비판적 읽기가 매우 중요하죠. 관심 분야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매체의 기사를 비교 분석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저는 제 꿈이 NGO 활동가인 만큼 IS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계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큰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IS의 근본적인 그 이념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소라처럼 이곳 동아리 학생들은 뉴스를 통해 생각을 키우고 자신의 꿈을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배치나 표지에 쓰는 사람, 글 쓰는 사람 다른 것 이런 것부터 좀 세세한 것들을 다 알아가게 되니까 확실히 그런 쪽에서 눈이 키워지는 게 저는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캐치해내고 잡아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구나 아니면 이것은 잘못된 기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각과 시야가 좀 많이 넓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뉴스로 정보를 얻고 비판할 수 있는 힘은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한 지원이 이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한 빈곤으로 내가 이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먼저 20세기 중후반에 걸쳐 약 30년 동안 중국은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학생들의 변화는 뉴스 교육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보게 되니까 더 많은 뉴스에 더 깊이 있는 그리고 하나의 테마에 얽혀있는 많은 쟁점들을 분석하는 그러한 자발적인 어떤 문제해결 능력, 자발적인 분석 능력들이 키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과연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가능할까? 가온고등학교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매일 아침 교실마다 당번이 신문을 배달합니다. 10년 전부터 전교생이 신문을 보는 학교로 알려진 가온고등학교는 1교시 수업을 하기 전 40분 동안 신문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얘들아, 오늘 한겨레, 경향, 중앙 세 가지 다 똑같은데 일면 기사 다 톡기사 똑같아요. 뭐니? 뭐에 대한 거니? IS. IS 뭐의 약자야? 이슬람 스테이트. 이제 완전 다 잘 알고 있어. 지금 그 테러리스트 중에 2명이 그 난민에 섞여서 들어왔다는 거야. 그럼 이제 난민은 더 받지 말아야 되나? 뭐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이 기사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신문입니다. 신문을 보고 스스로 활용하게 하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솔직히 저도 중학교 때는 안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그런 것도 좀 더 잘 알게 됐고 관심도 더 많아졌고 또 정리하면서 아이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 말 그대로 자기 생각이 좀 더 생기는 것 같고요. 옛날에는 헤드라인만 봤다면 이제 그 헤드라인의 기사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아니면 이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따로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뉴스에 대한 관심은 동아리 활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회 참여 동아리다 보니까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 인식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요즘 신문에 뭐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같이 토론해보고 하기 위해서 가능합니다. 동우가 활동하는 동아리 위올 회원들은 요즘 IS에 관심이 많습니다. IS가 어떻게 생기게 되고 얘네가 어떤 갈등으로 지금 다른 국가들과 갈등을 겪고 있나? IS 관련 기사. 그지. 그 파리 참사 장본인으로 지목된 수니파 무장 조직 IS는 이슬람 세계에서 돌연변이를 일컬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얘네도. 근데 지금 여기 미국인들이 이슬람 자체에 거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문제지. 그러네. 우리가 난민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가 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거는 없을까? 학생 신분으로 가능한 사회 참여 방법을 찾는 일에 꽤 적극적입니다. 학업에 치여서 사실은 공부만 하기 바쁜데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우리 문제만에 집중할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우리가 이러는 동안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죠. 실제 몇 가지 활동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가장 성과를 거뒀던 활동이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그 잔반 줄인 비용을 아프리카 기아동 돕는 게 가장 성과가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동아리 위올 회원들은 제일 먼저 식당에 모여듭니다.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던 잔반 줄이기 캠페인.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호응이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잘 동참하고 있어요? 네, 반반을 안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작은 일에도 큰 일을 낼 수 있다는 게 많이 낫던 것 같아요. 정말 식판을 깨끗하게 비웠네요. 이 학교 학생들의 잔반 줄이기 성과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음식물 쓰레기 초등학교 운영 결과예요. 2013년도에는 1년에 68,100이거 됐거든요. 근데 14년도에 네,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거의 반.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저희가 2013년도에는 680만 원 정도로 지불했는데 2014년도에는 이 활동을 하고 나서는 340만 원 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줄어들었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힘은 위올 회원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아이들에 대한 뉴스에 잔반 처리 비용을 줄여 기아를 돕자는 학생들의 의견이 캠페인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애들 소식을 주고받다 보면 애들이 잘 지내고 있다, 건강하다 이런 소식 들으면 되게 기분 좋죠. 강원고의 뉴스 교육은 이미 다른 학교에도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견학을 오기도 합니다. 이 독도 활동에 대한 본인들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어떻게 벌이자. 한복판에서 시내에서 독도 재판을 열고, 그다음에 독도 학술 세미나를 열고, 모든 정보는 신문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죠. 매일 신문을 보면. 교과 과정 중심의 교육 현장에서 뉴스 교육은 대부분 뒷전으로 밀리지만 강원고에서는 하루 40분 신문을 보고 뉴스를 접하게 하는 뉴스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줍니다. 48개의 동아리 가운데 법 동아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뉴스 읽기를 통해 길러진 학생들의 비판적인 의식은 토론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임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일단 1차적인 효과거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민주적인 합의가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인지. 정책을 도입하고 단번에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을 통해서 사회를 보는 눈을 키우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라웠어요. 강원고에서는 한 해 평균 150편 이상의 논문과 보고서가 나옵니다. 뉴스 교육이 불러온 작지만 큰 변화입니다. 방과 후 기숙사는 또 다른 토론의 장입니다. 생각해 세우는 거. 그다음에 혹시 너 본 적 있어? 아니 나는 진짜? 근데 이거 보면 여기랑 여기랑 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 오늘도 이 기사를 제목만 보고 내용은 잘 안 봤단 말이야. 여기는 긍정적으로 실어놨고 여기는 부정적으로 실어놨어. 아 같은 진보 성향인데도 차이가 있네. 뉴스로 세상을 보는 지혜를 배워가는 강원고 학생들의 뉴스 사용법은 생활 속에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전에는 그냥 아빠나 엄마 말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수용하는 입장이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더 신문을 더 많이 보니까 지금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지식이 많은 거예요. 관련 정보나. 그래서 부모님이 몰랐던 그런 정보를 말할 때나 그럴 때 좀 기분이 되게 뿌듯하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들어요. 뉴스는 흐름이야. 전개 과정이 중요하지.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뉴스는 꼭 뒤집어서 봐. 절대 하나의 가치에만 휘둘리지 말고 반대쪽도 봐. 뉴스는 혼자 보지 마. 다양한 의견이 중요한 거야. 알았어? 올바른 소비가 당신의 현명한 선택을 이끕니다. 자, 이번엔 뉴스 마니아 종혁이의 뉴스 사용법입니다. 오늘도 종혁이는 뉴스 촬영 준비가 한창입니다. 네, 오늘 하신 경기는 무엇인가요? 풋살 대회입니다. 졸업하면 몇 등을 하셨나요? 1등을 했습니다. 풋살 대회에서 1등한 동생 소식까지 뉴스로 만드는 종혁이 방은 자타가 인정하는 개인 방송국입니다. 촬영이며 편집까지 뉴스를 만드는 솜씨도 수준급입니다. 현장의 원인은 서울시다. 한국농어총 어떤 거 같아, 정가가? 잘 만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리고 전에 문제점도 보완했어요. 앞부분에 이렇게 할 때 안 나왔던 자막을 이렇게 넣었어요. 종혁이의 취미는 뉴스 보기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입니다. 궁금한 게 생겼어. 휴대폰으로 확인을 해봐야지. 서평 쪽으로 가서. 서해대교 통제기사에 직접 우회도로부터 확인하는 종혁이. 뉴스나 시사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묻는데 잘못 가르쳐주거나 하면 또 오히려
잘못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충 얼렁뚱땅 가르쳐주면 더 싫어해요. 그래서 오히려 네가 직접 찾아봐 이렇게. 예. 그래서 비교 분석하게끔 해줘요. 틈만 나면 뉴스를 보는 종혁이의 뉴스 보는 법은 여느 아이들과 다릅니다. 여러 매체의 뉴스를 비교해서 보고 차이를 찾아냅니다. KBS는 여야 30일 본회의, 뉴스룸은 민주노총 압수수색, 그다음에 MBC는 한중 FTA. 여러 뉴스를 한 번에 보면 비교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하나만 이렇게 빠져들지 않잖아요. 뉴스에 대한 질문이 많은 종혁이 때문에 어머니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대상 신문 만들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읽어보면 아실 텐데. 누나 신문사 제목을 가렸어요. 나와서 읽어보시고 맞춰봅시다. 어떤 차이점 있는지. 기사 내용을 보고 차이를 읽어내는 수업인데요. 얼핏 봐서는 어른들도 쉽지 않은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내용 같은 느낌이지만 달라요. 여기는 이제 청와대를 강조한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이 사람이 구선 의원 출신이라는 거를 되게 강조해요. 다시 한번 종이를 펴겠다는데 얘는 예우를 대신했다. 이쪽은 좀 더 약간 높이는 느낌이 듭니다. 종혁이는 단어의 뉘앙스까지 읽어냅니다. 종혁아 어떻게 보면은 이 신문을 그렇게 잘 읽을 수 있어? 읽다 보니까 씩씩하게 말해주죠. 종혁이에게 뉴스란 어떤 거예요? 놀이공원이에요. 놀이공원이요? 네. 왜요? 왜냐하면 놀이공원처럼 새로운 놀이기구도 그렇고 재밌게 신나게 놀 수 있는 것처럼 뉴스는 저한테 그런 존재예요. 뉴스와 함께 놀면서 뉴스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뉴스 리터러시. 그렇다면 세계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술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프랑스. 프랑스의 뉴스 교육은 아이들이 말할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이곳은 3살부터 6살까지의 아동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부모 손을 잡고 등교한 아이들은 아직 글자를 읽지도 못하는 아이들인데요. 오늘 수업은 신문과 잡지 구별하기입니다. Oui, papier journal. Qu'est-ce que j'ai installé ici? Des papiers journal, papier journal. Des journaux, pas des papiers journaux, des journaux. D'accord? Alors on va les observer ensemble, on regardera tous ces journaux ensemble. 신문이나 잡지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제일 먼저 아이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그림입니다. Dedans, il y a un bus comme ça. Regarde ce bus. Il y a l'éléphant c'est l'éléphant.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신문이나 잡지를 가지고 놀아주며 관심을 유도합니다. Comme il a fait un crochet, qu'est-ce qui s'est passé? Il voulait pas qu'il gagne. Il voulait pas qu'il gagne, mais qu'est-ce qui lui est arrivé? Il est blessé. Il est blessé ou au moins il est tombé. Tombé. Ah, il est tombé. Oui. T'as des jeux dans ton magazine? C'est pas voir ensemble. 아이들에게 신문과 잡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뉴스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C'était une première approche des médias avec la comparaison entre un journal, un magazine. Qu'est-ce qu'un journal? Qu'est-ce qu'un magazine? Qu'est-ce qu'on peut trouver dans un journal qu'on ne trouvera pas forcément dans un magazine? Et puis la différence entre les journaux pour enfants et les journaux pour adultes. Donc voilà, l'importance de l'écriture dans les journaux. Et puis le sens aussi de l'écriture avec le sens quand ils tiennent le journal. 학부모들은 아이들 수업 도우미로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뉴스 교육 방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의 관심사를 자연스럽게 신문과 잡지로 유도할 뿐 강요하진 않습니다. Pourquoi c'est
c'est un journal. Comment je peux voir que c'est un journal? Parce que vous voyez déjà le papier, il n'est pas pareil. En plus, regardez, est-ce que les feuilles sont attachées? Non. Alors qu'ici, regardez, est-ce que les feuilles, elles sont attachées? Oui, d'accord. Et puis, dans mon journal, souvent, il est plus grand. Souvent, c'est grand, un journal. Hein. D'accord. Mon papa, il lit quand il y a plus d'écriture. Il y a plus d'écriture. Hein. Il y a beaucoup d'écriture là-dedans. Et là, il y a des jeux. 아이들은 이런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활자 매체와 가까워지고 뉴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Alors j'aimerais bien qu'on mette d'un côté tous les journaux et de l'autre côté tous les magazines. D'accord? Puis après on va essayer de voir ensemble. Un magazine de Noël. Donc tu as raison, tu les mets avec les magazines de Juliette? 이렇게 어릴 때부터 뉴스와 미디어에 대한 수업을 하는 이유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Du coup, on voit toutes ces images dehors, mais sont pas, on ne les aide pas à décrypter toutes ces images et ils perçoivent toutes ces informations sans trop savoir ce que c'est. Et on a l'impression qu'ils ne les voient pas, mais ils les voient. Et je pense que c'est important parce que ça les aide à comprendre tout ce qui les entoure, toutes les images qu'ils voient. 프랑스의 초등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규 수업으로 뉴스와 미디어 교육을 합니다. 수업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La première page du journal, ça s'appelle la une. Gros titre, le titre du jour, c'est l'information principale du jour. D'accord? Alors maintenant, on va travailler nous. On va regarder différentes photos. Et on va essayer de les analyser. 설명문 없이 뉴스의 사진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학생들에게 보여진 사진은 프랑스와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Pareil, à votre avis, vous mettez sur quoi porte l'article? 두 정상이 웃는 모습이라 그런지 우호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 가운데는 기후 변화 협약 같은 제법 묵직한 주제를 거론한 학생도 있는데요. L'amitié entre les deux pays, mais pourquoi cette photo te fait penser à l'amitié? Les deux présidents qui se respectent. On voit qu'ils s'entendent bien pour parler. Ils s'entended bien? Je vais vous montrer le titre de l'article. 뉴스에 실린 사진 설명은 사진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Le président français François Hollande et le président américain Barack Obama le 8 juin 2015, lors d'une réunion en Allemagne, l'affaire des écoutes n'avait pas encore été relevée. En légende, l'affaire des écoutes n'avait pas encore été révélée. Mais on ne sait pas si après la révélation de ces écoutes, ils seront toujours tout sourire. En fait, c'est ça l'idée. Alors, est-ce que, en voyant cette photo, on aurait pensé à un titre pareil? Non. Toujours avoir ce regard critique face à l'information et face aux images que vous diffusent les médias. 이런 수업은 학생들이 뉴스를 보는 안목을 키워줍니다. Dans ce cas, qu'est-ce que ça te fait remarquer aujourd'hui pendant le cours? Qu'est-ce qui était le plus impressionnant pour toi? Quand j'ai vu François Hollande avec Barack Obama. Oui, pourquoi? Parce que ça, on ne le savait pas. Et c'est une information qui est très importante. Et de leur montrer qu'il fallait avoir toujours un regard critique face aux images que leur diffusaient les médias, en fait. Et donc, leur montrer aussi qu'une image seule, elle n'a pas de sens. Enfin, chacun peut l'interpréter à sa façon. Donc, il est très important de la relier à une légende et de voir dans quel contexte on l'utilise. 지난해 11월 파리에서 일어난 IS 테러 현장에는 지금도 추모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현장이지만 이곳에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Il a dit qu'il ne fallait pas confondre l'islam et les islamistes parce que c'est pas du tout pareil. Mais je lui ai expliqué, je ne lui ai pas caché la vérité, il fallait qu'il le sache.
어릴 때부터 뉴스 속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랑스인들. 프레들리가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도 아이 때문입니다. J'ai une petite fille aussi qui a 1 an et demi et je me dis que si je préfère lui montrer plutôt des dessins que des photos en fait, qui sont trop crus et du coup ça met un peu une distance avec la réalité. Ça, en plus derrière c'est à travers un écran et surtout les informations ça nous noie un peu.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와 함께 꽃을 심는 플로리앙은 11살 소년입니다. 플로리앙은 뭔가 보여주겠다며 취재진을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는데요. Ah oui, il y en a plein. Ah, ça c'est les ours polaires, c'est qu'il faut arrêter de faire de la pollution, comme ça les ours polaires ils pourront mieux vivre. Il y a plusieurs raisons et la principale c'est la raison des véhicules qui sont polluants, comme les voitures. 이 신문은 플로리앙 또래의 아이들이 보는 어린이 신문입니다. 플로리앙이 보는 뉴스는 LCI 채널에서 어린이를 위해 만든 작은 뉴스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 뉴스에도 시사적인 문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다루는 게 특징입니다. Ils veulent régner, mais que par la terreur, sans d'inculquer aux gens de nouvelles idées et puis de les rendre bêtes. Parce qu'après, tu manipules comme tu veux. 덕분에 플로리앙은 한쪽으로 편중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Une bonne religion, quoi. Alors que l'État islamique, ils prétendent être musulmans, alors qu'en fait, ils font n'importe quoi. Même si on n'a pas envie que son enfant le sache, fatalement, à un moment ou à un autre, il va être confronté. Donc je trouve que ça c'est bien, parce que ça permet justement d'en discuter avec lui, et ça évite qu'il imagine des choses qui sont encore plus graves qu'elles ne sont. 뉴스는 플로리앙에게 게임이자 놀이입니다. Là, il y a des images. Et il faut que tu retrouves les légendes qui vont sous les images et les titres. 뉴스의 이해를 돕는 교재들이 있어서 집에서 놀이처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Là, c'est plus des faits de société, ça c'est peut-être plus de l'économie. Ah, c'est ça, le boom du recyclage des billes. Ça m'a l'air de bien aller. 이렇게 뉴스를 놀이처럼 즐기고 자주 접하면서 플로리앙은 뉴스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플로리앙은 뉴스 소비를 어떻게 할까요? Je regarde et je lis, puis j'essaie de comprendre et de savoir si c'est vrai. 새로운 뉴스와 사람들로 넘쳐나는 샹젤리제 거리. 이곳 가판대에는 각종 신문과 잡지가 넘쳐납니다. 그중에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신문 잡지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자들은 청소년들입니다. Pourquoi vous avez choisi Plédia? Déjà, on a pris un magazine vraiment jeunesse, parce que ça concerne le magazine qu'on va faire là-bas. C'est des articles qui pourraient les intéresser. Et ensuite, on a pris par exemple le courrier international, c'est plutôt pour l'actualité en général. Et surtout aussi pour avoir différentes informations qui permettent de se vérifier entre elles. 피에르와 껑땅은 플레이백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플레이백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연령별 신문을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출판사입니다. 지난해에는 프랑스 대통령을 어린이들이 인터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대통령을 인터뷰할 정도였다니 이 신문의 파급력을 알만합니다. Quelle décision était la plus difficile à prendre? La décision la plus difficile à prendre, c'est d'engager les forces armées dans un conflit. 피에르와 꽁땅은 14세 이상 청소년 전용 신문인 락뒤 편집에 직접 참여합니다. Donc ça sera donc du coup sur la une de lecture. 자신들이 뽑은 주제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Alors, je commence. Donc, le premier stage électoral. Les conseillers pour les stages de troisième. Les tueries de masse, l'ours et le basketteur. 철저하게 신문의 독자층 눈높이에 맞춘 기사와 편집이 이 신문의 특징입니다. En fait, c'est important de leur dire la réalité du monde dans lequel ils vivent aujourd'hui, puisqu'ils vont grandir dans ce monde-là. Donc, on est là pour leur apporter des clés, pour qu'ils comprennent, pour qu'ils puissent même parfois en parler avec leurs parents. Celle-ci, je sais plus. 사진과 기사 하나까지 신문에 들어갈 모든 내용은 피에르와 꽁땅의 손을 거쳐갑니다. Est-ce que c'est vraiment ce que vous vouliez dire, tout ça? Dites-moi. Hein. En tout cas, oui. Moi, c'est à peu près ce que j'ai mis dans mon texte. Ouais. Vous êtes sur le verdict, vous êtes d'accord tous les deux? Ouais. Oui, c'est parfait. Very good. Parfait. Merci beaucoup. 직접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인턴십 제도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입니다. La part des stagiaires est assez importante ici parce que, on a la liberté de pouvoir choisir tout, pratiquement, presque tout ce qu'on veut dans le journal. Et ailleurs, il n'y a pas forcément ça. C'est vrai, c'est vraiment intéressant. Ouais. Pour découvrir le métier de journaliste, finalement, on nous laisse un peu faire notre propre journal. Quoi. On est toujours assisté, bien entendu, pour corriger, pour vérifier, pour mettre en page, mais c'est vraiment ça. 이렇게 만들어진 청소년 신문은 지난해 구독자가 무려 13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입니다. 피에르와 꽁땅은 뉴스를 볼 때마다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합니다. 하나의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À ce moment-là, on se demande est-ce que c'est vraiment vrai et est-ce que à ce moment-là, on remet en doute le truc parce que c'est aberrant, c'est trop dur pour que ce soit qu'on puisse le croire du premier coup. Et je lis d'abord les différents supports parce que c'est pas forcément la même chose écrite. Il y en a qui se trompent, qui avancent des choses qui ne sont pas vraies. Et donc après, quand j'ai tout lu, je me fais mon avis dessus. Vraiment. 프랑스 청소년들의 뉴스와 미디어 교육은 끌레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983년 설립 이후 끌레미는 연령별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갖춘 미디어 분야 최고의 정책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t le Clémy est une volonté affichée de promouvoir et de faire surtout entrer les médias dans l'école. Et c'est surtout un enjeu de citoyenneté majeur pour l'école, pour les élèves, pour les enseignants et aussi pour le monde médiatique. 글래미에는 지난 2002년부터 프랑스 전역에서 만든 학급 신문이 모두 보관돼 있습니다. Alors ici, voilà, vous êtes à l'étage du Clémy qui est consacré aux journaux scolaires. 상자에는 초중 고등학교에서 온 신문이 보관돼 있는데 한 해 동안 이곳에 도착하는 학급 신문은 무려 900여 개. Voilà, donc il y a plein de trésors là-dedans sur des journaux voilà, de tout niveau, école, collège et lycée. Et puis on fait un travail sur ces journaux sous forme de revue de presse. 클레미 관계자들은 이 신문을 교육 자료로 활용합니다. Autour de Charlie Hebdo, et eux comment ils avaient vécu les attentats, la matinée, etc. Et là c'est pareil, c'est sur les enfants dans la rue. Alors, message aux futurs terroristes. Vous, les futurs terroristes,
Posez vos armes et vos bombes. La vie est trop belle pour la gâcher. Ne tuez pas. Venez rire avec nous. 전국의 학교에서 보내온 신문은 뉴스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교재로 재탄생합니다. 뉴스와 미디어를 교육할 선생님을 양성하는 것도 끌레미의 중요한 활동입니다. Le positionnement pédagogique de la production. D'accord ? Mais il aurait pu faire tout à fait autrement. Il aurait pu faire en travaillant sur le récepteur, il aurait pu travailler au niveau de l'analyse. 5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하는 미디어 교사는 도서관 사서의 역할도 함께 하는데 현재 6만 3천여 명이나 됩니다. Alors moi j'ai décidé de monter une classe média l'année dernière après les événements qui ont eu lieu à Charlie Hebdo en France. En discutant avec des amis journalistes, je me suis rendu compte que on avait besoin d'échanger entre nous déjà les journalistes et les profs, de se retrouver sur tous ces terrains d'information. 끌레미는 미디어 교사를 양성하고 이들에게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뉴스와 미디어 교육에 힘쓰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Donc l'avenir du Clémy, c'est vraiment de pouvoir faire que demain, on continue ce travail essentiel autour de l'éducation aux médias et à l'information en intégrant bien évidemment toutes les nouvelles dimensions en lien avec le numérique. C'est que l'éducation aux médias et à l'information est là aussi pour vraiment créer des citoyens éclairés et qu'ils puissent être amenés après à pouvoir appréhender les médias avec, avec une certaine objectivité. 학년이 올라갈수록 뉴스 미디어 교육도 다양해집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일주일에 2시간은 의무적으로 뉴스와 미디어 수업을 합니다. 오늘은 라디오 뉴스를 직접 제작하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Anthony, c'est bien, tu as le temps juste. Il faut ralentir le rythme. D'accord ? Tu ralentis, on aura moins le sentiment que tu es en train de lire un texte. 수업은 미디어 담당 선생님과 프랑스어 선생님이 함께 진행합니다. 일반 교과의 미디어 교육을 접목한 수업입니다. Alors le Clémy propose un certain nombre de stages en début d'année auxquels les enseignants choisissent ou non de s'inscrire. Pour l'enseignant de français, d'avoir cette classe aussi en littérature et société, c'est de permettre de faire des passerelles de discipline à discipline. 주제에 따라 라디오 방송을 준비한 학생들은 기사를 쓰고 제각기 다른 역할을 맡았습니다. Morgane, c'est toi qui commence ? Oui. Pour en parler, j'accueille Mélodie et Basta. Mélodie. Dans un article du Monde, le juin 2015, Claire Gaillardou, responsable du département des risques et désastres de la mission Action contre la faim du Burkina Faso, 뉴스 만들기는 뉴스를 제대로 읽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Je pense que tous vos auditeurs vont devenir fans. 프랑스에서 뉴스와 미디어를 활용한 리터러시 교육은 시민 교육과 맞닿아 있습니다. Connaît par le prisme des médias, donc leur donner les moyens de comprendre le monde et de comprendre comment les médias construisent l'information, ça me paraît extrêmement important dans le cadre d'une éducation citoyenne. On forme des citoyens, des futurs citoyens. Donc c'est un formidable outil pour l'éducation à la citoyenneté. Des citoyens responsables. 뉴스와 미디어 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키우는 프랑스. 이곳 청소년들이 뉴스를 읽고 소비하는 방법은 진지합니다. Faire attention à ce qu'on lit. Retenir les informations importantes. Vérifier les sources. Vérifier la cohérence des informations. Se faire sa propre opinion. 우리나라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뉴스를 제대로 읽고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뉴스 리터러시는 이제 우리 현실에 맞는 방법론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모든 이 체계를 좀 더 개편했고 교재도 또 좀 많이 개발을 했고
또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킬 선생님들도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 각국에 파견해서 교육도 전문 교육도 좀 받도록 했고 해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이 청소년들에 대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좀 더 강화되고 질적으로도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는 그동안 우리 현실에 맞는 뉴스 리터러시 방법과 수업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모델은 뉴스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미국의 교육 현장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일찍부터 뉴스 리터러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스토니 브룩 대학에서 뉴스 리터러시 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라는 기관에서도 또 유사하게 학생들, 언론인 대상으로 교육을 직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5명의 교사들이 미국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방법을 배우기 위해 CML을 찾았습니다. They can make better decisions if they understand how information works. 뉴스나 정보의 상당 부분은 구성되고 편집된 것이어서 해체를 하는 게 바로 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Okay. And we have scissors, magazines, tear them up, do whatever you want. CML 대표는 잡지나 신문에 실린 사진을 이용해서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했습니다. They need the deconstruction understanding before they can apply it to construction. It shows unexpected conclusion and meaning. Yes, absolutely. 미국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큽니다. 교육 환경이 입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컨텐츠 내용을 많이 했다면 여기서는 어떤 비판적 사고력을 통해 가지고 시민성 향상을 시킨다는 어떤 목적이 다른 것 같다는. 제가 이번에 연수를 통해서 느낀 것은 미디어 교육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아니라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또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과정 자체가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토니 브룩 대학은 미국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처음 태동한 곳입니다. 지난 2005년 이 학교에는 처음 뉴스 리터러시 강좌가 개설됐습니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려면 뉴스를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게 뉴스 리터러시의 철학입니다. 신문사 재직 당시 8번이나 퓰리처상을 받은 하워드 슈나이더 박사는 현존하는 것 가운데 가장 훌륭한 교육 수단이 뉴스라고 주장합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re now pretending to be journalists.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re intentionally blurring the lines and providing people with assertions and opinions that are masquerading as verifiable information. And if students don't know the difference between what's verified, where there's evidence to support this, and where there's no evidence, this is just opinion, or they're going to make terrible mistakes in their own life when they make decisions, and the government is not going to be held accountable by citizens who are informed.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시민 정신을 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잉글리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뉴스를 편집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인터뷰도 해보게 합니다. So what is your opinion on what makes a good high school? I think a good high school it's about teamwork, right? 직접 뉴스를 만들어 보면 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We found that the act of actually trying to craft a story using some of the conventional techniques in media, they can now use media, but to forward their story, but they also now have a much clearer understanding of just how manipulative the editor is.
특히 편집에는 편집자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기도 합니다. Having experiences in video editing and video production, it revealed to me like secrets that people like on the news they can use to make you believe something or believe something and believe that it's true. 뉴스 리터러시 교육 방법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앤도버 고등학교의 뉴스 리터러시 수업 시간인데요. 이곳에서는 뉴스를 해체하고 분석하는 데 특별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바로 웨일 방식입니다. 오늘 다룰 기사는 샌 버나디노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입니다. So again, we're going to do our typical news journal activity. We're going to whale the news article that we have in front of us. We're deconstructing it. And we do that by using WAIL for word choice, adjectives and adverbs, information, facts that are included, and then information that's left out. We summarize the story, and then we have a discussion of bias that we found in the story. 먼저 기자가 어떤 단어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본 다음 기사에 포함된 사실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빠져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뉴스를 볼 때 이 4가지 단계를 거치면 누구나 뉴스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뉴스를 좀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Well, we wanted to know like how they determine if it is terrorism. So like what steps they take, because they didn't really talk that much about like the shooter's background or like their like past history, I guess. So I think that would help us to decide like whether this is going to be a terrorist. There wasn't much victim information, so like when something like this happens, the amount of victim information in an article can determine like how much or how little bias is there and where it's put. 뉴스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It's more analytical now. Like you're looking like into it. Is there something that they didn't say? Why didn't they say it? Like, yeah, definitely. All the times it's like tests, questions. How do you know this stuff? Okay, do you really know this stuff? Okay, move on. Don't ever look at it again. This is actually something where it's like we're actually learning things. We're actually learning things that apply to us.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This class is called Democracy and Media Literacy, and it's a combination civics and media literacy course. Information, the knowledge they have about what's happening in their government comes through news sources, and we're hoping to give them the skills they need to be able to understand those news sources, break them down, find bias, be able to recognize that bias so they can put it aside and look for facts, so that they'll be a well-informed person when they walk into a voting booth. 뉴스야 놀자. 어릴 적부터 관심을 키워주기. 뉴스 어떻게 볼까? 이미지의 숨은 의미 파악하기. 뉴스 함께 보기. 부모의 관심은 현실보다 심각한 아이들의 환상을 막을 수 있다. 뉴스 눈높이로 말해주기. 현실을 숨기지 말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주기. 뉴스 교육 제대로 하기.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뉴스 만들어 보기. 생산자가 돼서 뉴스 깊이 보기. Faire attention à ce qu'on lit. Retenir les informations importantes. Vérifier les sources. Vérifier la cohérence des informations. Se faire sa propre opinion. 뉴스 의도를 파악하기. 미디어 편집자의 숨은 의도 찾아내기. 뉴스 분석하기. 기사 해체를 통해 편향성을 찾아내기. So there's a funny saying in the United States for journalists. It says, if your mother says she loves you, check it out. That you need to check out everything, all the evidence. 뉴스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어떤 뉴스를 믿고 어떤 정보를 선택할 것인가. 뉴스 리터러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는 똑똑한 뉴스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의 관점은 진짜
동아리 집회예요. 안녕하십니까. 뮤지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보여 얘들아. 와.